예, 남북이 비무장지대에 안 감시 초소 GP 철거를 시작했고 한강 하구를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도 시작합니다. 남북의 군사 합의 이행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한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 주 후반 뉴욕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날 거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이달 1일, 그러니까 지난 11월 1일부터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 행위 전면 이제 금지가 됐죠. 하지 않도록 규정이 됐고 DMZ 내 GP 철수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이제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 이제 저희들 카메라에 잡히기까지 했는데 먼저 이 GP 개념 최전방에 있는 초소 아니겠습니까? 그 뒤엔 GOP가 있고요. GP 철수가 갖는 의미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제가 이제 소위 중위 때, 그러니까 이제 인관하자 말자 근무했던 데가 이제 GOP고요. 또 이제 중위 계급장을 달고서는 GOP 안에 있는 GP, 바로 있죠. 이제 우리 군사 분계선하고 맞붙어 있는 곳이죠. 거기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GP 철수는 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상 이제 남북한이 공이 11개씩 지금 이달 안으로 다 철수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GP는 사실상 삼봉우리 중에서 비교적 높은 곳에 있어야 상대방을 관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 분계선에 아주 바짝 붙어서 이렇게 GP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곳은 한 800m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면 저쪽에서 또는 우리가 아주 고함을 지르거나 이런 소리가 다 들리고 또 이렇게 뭐 배구 연습하고 하는 것도 다 보여요. 그리고 항상 상대방을 향해서는 기관총, 거기 총구 상대방의 벙커 입구를 향해서 총구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꽤 많이 발생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각각 제일 가까운 곳 11개씩 철수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달 이걸 검증하거든요. 북한에서도 이제 우리가 GP를 제대로 철수했는지를 보는 거고 우리도 가서 이제 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GP의 철수라고 하는 것은 남북한 간의 우발적인 사고,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핵심으로 해서 점점 더 이제 철수를 또 하고 다른 분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용적 군비 통제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북한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또 남북한의 전쟁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식별을 위해서 이제 일단은 황새끼를 개양을 했다고 합니다. 철거 대상에 대한 GP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인력도 나오고요. GP 그 건물도 어떻게 이제 뭐 철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보 태세는 문제가 없는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감시 장비가 많이 그쪽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 뒤로 물르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철거 이후에 안보 태세는 어떻게 변함이 없는 건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상호 감시 체계에 있었기 때문에 상호 권총을 내리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 못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위험도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위험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차원에서 보면 뭐 상호 뭐 그만큼 뭐 위협이 신뢰도는 올라가고 사실 위협도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김열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주 군비 통제하는 데서 중요한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완전히 폭파시서 업돼 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서로 이제 성우 검증까지 한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하게 되면은 남북한의 검증뿐만 아니라 유엔사도 사실 같이 검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유엔사 사실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었거든요. 그 군사 분계선 내에서의 비무장 지대 내에서의 초소가 있으면은 그쪽에 사실은 굉장히 중무장 되어 있는 그 초소가 있기 때문에 초소거든요.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곳이 지금까지 묵인하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철새 폐쇄해서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맞춰가지고 유엔사도 같이 가서 검증을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이 잘 지켜지는 관철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유엔사도 같이 검증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군사 합의서 9월 19일 날 체결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이제 비판도 있고, 그래서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제가 뭐 이쪽 분야의 전문가니까 군에 있는 높은 분들을 만나봤어요. 만나봐서 사실상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아, 교수님 이거 언론에 꼭 나가시면 안심하라고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현황을 저한테는 이제 얘기해 주는데 제가 여기 이제 공개할 수는 없는 건데요. 최근에 아마 군에 갔다 오신 분들, GOP에 있는 분들은 옛날에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게 눈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 초소를 많이 썼어요. 지금 뭐 거의 하나 정도밖에 그 소대별로 하나 정도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뭘로 커버하느냐?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CCTV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 다 커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빠져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워낙 촘촘하게 있어서 지금도 북한에 움직이는 것들은 모든 이런 정보 감시 자산들을 통해서 지금도 다 확보하고 있단 말이죠. 문제는 오히려 북한에서 좀 문제가 될 거예요. 북한은 이제 이런 감시 장비들이 없는 상태에서 철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익 보는 것은 아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렇게 철수해도 우리의 안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라. 군의 간부들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입니다. 안심해도 된다. 네, 예. 안심해도 사실 된다. 재래식 군비 경쟁에 있어서는 또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우위에 있죠. 물론 우위에 있다는 이야기 속에는 주한 미군의 전력까지 포함해서인데 우위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에게 문제된 건 재래식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핵 때문에 문제가 돼 있는 거죠. 자칫해서 지금에 있는 그 군사 합의에 대해서 너무 쟁점을 시켜서 재래식 무기 군비 통제에 너무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서 그 동력들이 비핵화에 대해서 좀 분산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GP 철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전 검증까지 다 마친 JSA도 네. 확실히 이제 비무장화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눈에 띄었던 것이 이 검증하는 이 과정에서 북한 측이 좀 미군 측에 꺼리낌 없이 뭐 모든 부분 의심될 만한 부분까지 다 보여줬다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걸 이제 3자 협의체라고, 군사 협의체죠. 사실상 남한, 북한 그리고 이제 유엔사 이렇게 되는 건데, 북한이 사실상 유엔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체의 한 축으로서 인정했다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1993년도 이래로 북한은 소위 말하는 정전협정을 무실화시키기 위해서 군사정전위에서 중국을 철수시키고, 그다음에 중립국 감독위원회인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를 철수시켰거든요. 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정전협정을 무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게 이제 NLL로 이제 번지게 됐는데, 어찌됐든 이번에 다시 이 JS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3자 협의체는 저는 자주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3자 협의체의 유엔사를 공식 협의체의 한 축으로서 인정을 했다는 게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북한에서는 초소가 5개 있고 우리는 4개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철수했는지 아닌지 가서 봐야 되잖아요. 북한이 여태껏 이게 뭐 핵 문제든 뭐든 가장 싫어했던 용어가 검증이라는 용어예요. 가서 눈으로 상대방이 와서 보는 거.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보게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JSA 내에서의 검증뿐만이 아니고 11월 달에 집회에서 철수하고 나면 12월 달에 제가 상호 검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제 상호 검증으로 넘어가면 검증의 일상화가 이루어져서 비핵화 문제도 검증이라는 단어 자체를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순수하게 뭐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북한 스스로가 사실상 유엔사 요원들한테 그렇게 검증을 해주고 보여줬다는 것 자체, 그 자체는 미래를 향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다 보니까 JSA 이달 말 정도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자유왕래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에 안보 견학 미리 사전에 시청하고 신원조회에서 어렵게 들어가서 구경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뭐 DMZ 그쪽도 넘어갈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이를 활용해서 뭐 관광 상품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는데 저희 쪽이나 북한 쪽 마찬가지로 정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평화의 공간이 좀 조성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취지가 이제 그거였으니까 이제 북한 쪽도 이제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관광 상품으로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정원을 통해서 신원제를 받고 그래서 시간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판문점 견학이 가능했고요. 공직에 계신 분들 같은 통일부를 통해서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 절차가 이제 없어지게 되고 아마 간편한 이제 신원조회 정도는 해야 될 겁니다. 가서 어떤 일이
일이 벌어질지 서로 그런 안전 때문에 그렇죠. 그런 좀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거 첫 번째 해야 되는 것과 그렇다고 해서 남북한 주민들이 섞여서 관광하는 건 굉장히 지금으로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접촉은 있어서 어려울 거라고 접촉은 보시는 어려울 거죠. 것이라서 아마 시간 조정이 날짜를 조정하든지 시간을 조정하든지 아마 한국 측에서 활용할 시간이나 날짜, 북한 쪽에서 시행할 날짜 이것이 좀 구분되어서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제 세부적인 운용의 절차들이 좀 마련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것이 되면은 뭐 빠르면은 뭐 올해 내에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북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주 후반에 뭐 카운터파트와 만날 것이다라고 이제 거의 공식 확인을 해줬는데 일단은 이 시기가 11월 9일 혹은 8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 중간선거 바로 직후잖아요. 이 시기를 이때로 잡은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아마 이거는 미국의 입장하고 북한의 입장이 서로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모두가 중간선거에 올인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네. 대통령이 직접 뭐 중간선거를 이렇게 그 유세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정치 체제가 우리하고 달라서 그러긴 한데요. 여기에 다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놓쳤다라고 보는 거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과 나오는 걸 보면은 전략적으로는 똑같은 스탠스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전술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하고 북한의 입장이 맞아떨어져서 중간선거 끝나고 난 일주일 안으로 아마 그 정도 날짜가 되면 8일, 9일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봐요. 예. 김영철 부위원장이 갈 것으로 이제 뭐 2인자 카운터파트로 했기 때문에 김영철 유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티브 비건 그리고 이제 최선희 부상 오스트리아 빈에서 못 만났잖아요. 네. 예. 이번에 같이 동석해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10월 7일 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그때 합의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워킹 그룹, 워킹 레벨에서의 그 협상도 하자라고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미국과 이 북한에 서로 김정은 위원장이 1호 지시가 내려갔다는 얘기거든요. 국무부를 통해 내려가서 만나라고 이제 하는 것 같은 입장인데 그럼에도 계속 좀 안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계기가 지금 계속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폼페오와 비건 그쪽에서 최선희와 김영철인데요. 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뭐 그게 이제 아마 미국 쪽에서 바라는 아마 그런 미팅의 상황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랬을 경우에 미국 쪽에서는 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관한 절차 신고, 검증에 관한 문제에 보다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싶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잠깐 보면 미국으로서는 조금 자신감을 얻은 느낌을 좀 보게 됩니다. 그 자신감이라는 건 제재가 이제 세게 이제 이게 효력을 발휘해서 시간은 미국 편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보면 북한 같은 게 조금 착오를 한 게 뭐냐면은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 거다. 서둘러서 어쨌든 이렇게 쇼업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게 일단은 그쪽에서 많이 얻어내는 쪽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9월 달부터 뒤집기 시작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 싸움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시간 관계없이 차근차근 따져서 하겠다. 그리고 중간 선거 때 북한 문제는 한 번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뭐 새로운 이야기 안 나오고 그냥 지나가 버렸거든요.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북한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역대 한반도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면 은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중간선거 이후에는 차근차근 한 개씩 따져나가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으로서는 시간을 갖고 그것을 따져나가면서 해나갈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그때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중간선거가 어쨌든 선거 결과야 모르겠지만 뭐 크게 유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 끝나고 나서면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된다라는 것. 두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차근차근 따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실무 협상이 같이 배석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비건이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미국으로서도 좀 황당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이제 이게 가능할 것 같으냐 하면 결국은 이제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면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프로토콜에 대해서 서로 합의해야 돼요. 우리가 1차 북미 정상회담 할 때도 성김
주 필리핀 대사, 미국 측 대표죠. 그리고 최선희 외무상 부상이 몇 번이나 만났잖아요. 그렇죠. 판문점에서도 만나고 네. 싱가포르 가서도 만났거든요. 그들이 한 내용은 회담 자체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프로토콜에 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가서 이제 한번 만나서 서로 인사라도 하고 해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세부적인 프로토콜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합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같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죠. 예. 그러면 이제 이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프로토콜 날짜 또 우전 뭐 이런 문제까지 세부적으로 장소까지 정해질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른 부분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빅딜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폼페이오 장관이 핵 관련 시설 사찰 문제도 테이블에 올려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검증과 사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될지 않을까. 또 사찰단이 이미 뭐 참관 준비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참관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은 이제 그 핵실험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영변 핵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건 1호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그 핵 실험장에 대해서 사찰단 받겠다라고 이미 공개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시가 내려가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는 북한이 준비하는 거고 뭐 미국이 거기에서 사찰단이 들어가는 건 미국이 요구가 또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냥 가서 볼 건지 그야말로 사찰단처럼 가서 실효 채취까지 하는 조치까지 다 요구해서 받아낼 건지 그것도 사실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핵실험장도 그렇고요. 그런데 더 크게는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핵 능력의 한 80% 정도 될 겁니다. 그 나머지 지역도 있기는 한데 중요하죠. 80% 되는 그곳이라도 일단은 다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도 전혀 어디부터 볼 건지 그 수십 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어디서 볼 건지 다 볼 건지 어디 한 곳만 볼 건지 한 곳만 본다면은 부분적으로 보여준다면 어디를 보여줄 건지 등등에 대해서 아주 하나도 지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요구를 하게 되고 그거를 만약에 최선희 김영철은 못 할 겁니다. 김영철은 뭐 아무리 보도를 받아도 히스토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가 더 중요한지 전략적으로 잘 판단하기 어려울 건데 그거는 외무성에 있는 최선이나 이룡호 정도 돼야지 알 건데요. 어쨌든 그 기술적으로 그런 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와서 또 아주 세부적인 협상을 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4차 폼페이오 장관 방북 이후로 기류가 사실 바뀐 게 전혀 없거든요. 미국 측에서는 선 비핵화 검증 후 제재 완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북한은 제재 완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뭐 절충점도 찾거나 어느 한쪽이 양보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다시 이렇게 만난다고 해서 어떤 좀 논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제 벼랑 끝 전술 이렇게 얘기하면 북한만 쓰는 북한의 그 특허물이라고 할까요? 전유물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북한만 이게 벼랑 끝 전술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지금 벼랑 끝 전술 쓰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비핵화하고 검증받기 전에는 절대로 제재 완화 없다. 이게 벼랑 끝이잖아요. 이게 딱 가이드라인을 줘놓고 절벽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난 절대로 양보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그 미국 연구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논평을 통해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우리 4월 달에 그때 제3차 7기 제3차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정책 결정서 우리 이제 앞으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매진할 때 대하여 했지만 야, 이거 우리 병진 노선으로 다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양쪽이 벼랑 끝에 섰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결국은 이번에 폼페오하고 김영철을 만나기 위한 기싸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건 있어요. 지금 공개적으로 논의된 것은 영변 핵시설입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의 심장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변이거든요. 거기에 건물만 따지면 한 500동 가까이 정도 되잖아요. 480동에서 한 500동 정도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폐기하겠다,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통령께 약속한 김정은 위원장의 말인데 앞에가 상응 조치가 있을 경우거든요. 그럼 상응 조치가 뭐냐? 지금 요구하는 것은 경제 제재 완화,
거든요. 경제 제재 완화해주면 이거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접점을 좀 찾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북한에서 지금 가도록 돼 있는 풍계리하고 그리고 저기 동창리뿐만 아니고 영변 지역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영변 지역만의 그 어떤 그 핵 프로그램에 대한 목록 제출 그리고 검증 이거 해주면 내가 경제 제재 완화를 해주는데 전체를 다 해줄 수는 없고 적어도 남북 간의 경제 협력에 관해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 양보할 의사가 있다. 예를 들면 남북 간의 철도 도로 문제, 개성공단 문제, 금강산 관광 문제 이 부분은 바꿀 수 있는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등가의 가치가 있다라고 예.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이번에 가서 정말 제 생각만큼 두 사람이 합의할지는 한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면 지금 미국이 이 폼페오 김영철 만나기 전 그 이번 주까지 해놓은 일들을 이렇게 가만히 찬찬히 보게 되면 우선 미중 간의 관계 속에서 무역 갈등을 세게 밀어붙여가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아주 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달 말에서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G20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좋은 회담이 있을 것이다. 그 지금까지 전화 통화를 통해서 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그 속에 읽혀지는 부분이 있죠. 중국에 아마 양보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의 요구를 꽤 많이 상당 부분 중국이 들어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부터인가요? 이란 제재가 2차 제재가 시작이 됩니다. 전면 제재가 시대에도 금융 제재까지 완전히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뭐냐면 이란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부분적인 해체만으로 합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원심 분리기에 5분의 1은 뭐 연구용을 쓸 수 있게 해주고 더 좋게 하는 건데 시간만 늦췄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평가가 있는 건데 그걸 그렇게 안 하겠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는 게 이제 입장이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좀 다 해놓고 지금 북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자신감을 갖고 지금 북한을 상대하는 그런 네. 상황이라 예. 미국이 양보하기보다는 북한이 치명적이 않은 합의 조건을 가지고 나오는 게 대단히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사항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 주 후반이라고 했습니다. 8일 아니면 9일이 유력해 보이다죠. 이 북미 고위급 회담 뉴욕에서 열린다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자꾸 내년 초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이 이야기 나왔을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과연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은 언제쯤 더 미뤄지는 건 아닌가. 근데 청와대는 가능성이 있다. 연내에 실현될 거다로 긍정적인 이야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패턴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오랜만에 패턴만 보면 1차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 날 있었는데요.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은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2번에 걸친 정상회담을 했고 그리고 중국에 건너가서는 시진핑 주석과 3번에 걸친 북중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편할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전에도 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러시아를 꼭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를 방문해서 든든한 후원자를 하나 더 만들고 다시 이제 약속을 한 거니까 올해 내에 대한민국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한국을 방남을 해서 또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 절차가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보면 패턴에 뭐 숫자에 한두 개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보면 그 패턴이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만일에 이번 회담이 김영철과 폼페오가 잘 된다라고 하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거의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올해 내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은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